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소스에서 양자 간섭이 보이는 그 현상을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겠는데, 그러니까 스판테이니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의 관점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 또 로컬리티 문제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한 여기 우리가 이 그림, 저기 데이터 그림이 두 개의 이제 보제-아인슈타인 컨덴세이트가 만나면서 생기는 이 간섭 현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출처를, 이게 유명한 논문이라서 출처를 이야기하면 어디에 있냐, 출처가 그 저기서 MIT 그룹이죠. MIT 볼프강 캐터이라는 노벨상 수상하신 분, 그 그룹인데, 사이언스 1997년. 그리고 이제 요거 측정은 이제 소듐 애톰을 가지고 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것이 궁금하면 이걸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스판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의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시작이 일단은 요 자체 U1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 of U1 gauge symmetry라고 하는, 요거는 우리가 렉처 16에서 이게 뭐에 관한 건지는 그 기술을 했고요. 요거 참고를 하시고, 그 자체 현상 자체는 그 앤더슨이란 물리학자가 뭐 컨덴스 매터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어떤 사고 실험을 제안을 했는데, 게당켄 엑스페리먼트 1986년도에 출처는 이 뭐 레슨 The Lesson of Quantum Theory, 이게 닐스 보어 심포지엄 뭐 저기 기념을 하는 퀀텀 시어리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한 렉처 노트 같은 건데, 뭐 아티클이죠. 닐스 보어 센츄리 심포지움. 이게 아마 닐스 보어의 탄생 100주년인 것 같은데요. 확인 안 해봤는데, 이 센츄리라는 게 양자역학 100주년은 아니니까. 그 이런 걸 생각을 하죠. 이런 걸 그림을 이제 바로 가지고 왔는데, 여기 캡처를 해왔는데, 어떤 이제 헬륨, 예를 들면 헬륨 뭐 초전도체를 생각을 해도 되고요. 또 오늘날에 이제 뒤에 발견된 그 콜드 애텀의 보제-아인슈타인 컨센서스 생각을 해도 돼요. 자,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 헬륨이 있어요. 헬륨 액체, 리퀴드 헬륨이 있는데, 리퀴드 헬륨의 이제 트랜지션 T 람다, 그러니까 그 컨덴세이트 트랜지션보다 위죠. 리퀴드이긴 하지만 2점 몇 도인가 되는, 그보다 이제 높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노말 플리드에서 상태에서 온도를 낮춥니다. 온도를 낮춰서 뭐 거의 0도까지, 뭐 아이디얼하게 0도까지 온도를 낮추고요. 첫 번째가 쿨다운. 그래갖고 이제 T 람다 업보다 람다 트랜지션 위에서 2 T 콜 제로까지 낮춥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될 텐데,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이제 U1, 요건 이제 글로벌 U1 시메트리긴 하지만 여기서 상관이 없어요. 글로벌이든 로컬이든. 요거의 컨덴세이트의 그 웨이브 펑션이, 그거 에버리지 밸류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익스포넨셜 어떤 파이. 이게 스판테이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여기 두 개가 사실은 뭐 연결이 돼 있는데, 얘를 딱 막아요. 두 개를 막은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두 개를 세퍼레이트 시키는 거죠. 두 개를 분리한다. 서로 이제 구멍을 막는다는 거죠. 통로가 연결이 안 되게. 자, 그 다음에 분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를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그 그래비테이션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different gravitational history를 갖게 한다는 뭐 사고 실험이니까 이 효과가 크든 안 크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예를 들면 여기 아주 무거운 물체를 옆에 놔서 그럼 이제 이게 중력 포텐셜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약하고 이쪽 파트는 약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이쪽 파트는 이제 강하게 상호작용을 할 테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이게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이 차이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의 차이죠.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 자, 이 차이에 의해서 페이즈 시프트가 생길 거고요. 그러니까 페이즈 디퍼런스가 생길 거고, 이 페이즈 차이가 두 개 위상 차이가 디퍼런스. 우리가 배웠던 대로 라그랑지안 포뮬레이션 생각을 하면 뭐 커밀토니안 포뮬레이션도 마찬가지 델타 V 곱하기 T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T가 아니라 DT 이걸 적분을 하면 되겠죠. 시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하냐면은 얘를 이제 다시 구멍을 열어요. 이 코르크로 막았던 거를 구멍을 엽니다. 얘를 싹 다시 열면 이제 이 차이에 의해서 다시 두 개를 다시 합치면 두 파트를 연결시키면 링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조셉슨 위크 링크가 생겨갖고 뭐냐면 커런트가 흐르는데 이 커런트는 매스 커런트가 어떤 사인 델타 파이 뭐 좀 더 다른 함수를 보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단 터널링 리밋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런 이제 조셉슨 커런트가 흐를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사고 실험 게단켄 엑스페리먼트 1이라고 부릅시다. 뭐 이런 사고 실험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뭐 그냥 조셉슨 효과인데 슈퍼커런트. 그러니까 여기는 헬륨의 경우, 뭐 헬륨이든 여기서 헬륨을 생각을 했지만 슈퍼커런트인데 하나로 연결돼 있던 헬륨을 이제 페이즈 디퍼런스를 만들어 갖고 그래비티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조셉슨 효과를 관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가 더 재밌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스판테인 시메트리 브레이킹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인데 뭐냐면 이번에는 똑같은 헬륨 버킷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 헬륨이 있고요. 헬륨 리퀴드 헬륨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두 개의 헬륨 리퀴드를 서로 분리된 인디펜던트한 그러니까 with two independent 헬륨이죠. 얘를 역시 마찬가지로 T는 T 람다에서 T 이퀄 제로로 쿨다운을 합니다. 쿨다운을 하고 나면
컨덴세이트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한쪽은 이게 그 뭐냐면 이게 두 번째 그 저기 각각의 버킷들이 이제 스판테니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을 보일 거 아니에요? 약간 이제 컨덴세이트 스테이트가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쪽 거는 psi 1이라고 부르면은 psi 1의 exponential i 파이인데 이 값이 arbitrary하죠. 그 다음에 이 놈은 psi 2라고 부르면은 역시 phi 2가 arbitrary 할 거고요. 요 컨덴세이트에 이제 우리가 요게 페이즈가 결정이 되는데 phi 1, phi 2는 사실은 arbitrary하죠. R가 아니라 arbitrary. 임의의 값을 갖게 될 거고. 자, 그러니까 페이지 차에도 임의의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를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커넥트를 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얘를 커넥트를 시키면, 여기를 샥 해갖고 연결을 시킨다. 연결을 시키면 이제 커런트가 어디론가 흐를 텐데 이 조셉슨 커런트가 흐르는데 여기에 I0 sin phi 1 마이너스 phi 2 이렇게 되는 거죠. 페이즈 차이에 의해서. 근데 요거는 이제 방향이 커런트가 어느 쪽으로 흐를지 얼마만큼 흐를지 랜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랜덤한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반복을 한다면 이 실험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해요. 이 실험. 1에서 3까지를 이 프로세스를 1에서 3까지를 이 프로세스를 반복을 하면 우리가 커런트가 흐를 텐데 커런트가 이제 랜덤하게 흘러서 이게 실제로 랜덤하게 어떤 페이지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에비던스 뭐의 에비던스냐? 스판테인 시메트리 브레이킹의 에비던스가 될 거예요. 브레이킹. 물론 이 경우에는 U1 글로벌 시메트리지만 초전도로 한다면 U1 로컬 시메트리. 어쨌든 뭐 그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로컬이든 글로벌이든.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보통의 인터페런스 엑스페리먼트는 이런 심판텔 시메트리 브레이킹을 바로 볼 수 있는 실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영의 실험을 보듯이 그냥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이 스판텐 왜냐하면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노멀 그냥 어떤 두 개의 파티클 가지고 실험을 하면 인디펜던트 투 파티클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이런 간섭을 보이지를 않죠. 우리가 show the interference, 조셉슨 커런트. 우리가 이건 뭐냐면 두 개의 노멀 well defined 그러니까 싱글 파티클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간섭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지난 강의에서 보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려면은 어떤 인풋 소스가 싱글 파티클과 그 다음에 이제 베이큐음의
저기 뭐야 중첩 상태가 돼야 되고요. 뭐 컨덴세이트 이 시메트리 브레이킹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페이지가 웰 디파인된 그런 컨덴세이트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그 스판테니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실험을 성공을 한다면. 그리고 이거 마치 이 실험이 이게 빅뱅을 미믹하는 거와 유사하죠. 뭐 거창하게 좀 과하게 얘기하면은 두 서로 다른 우주에 빅뱅이 일어나서 그 두 우주를 연결을 시켰더니 서로 다른 페이지 때문에 여기 커런트가 흐르더라. 그런 얘기죠. 과하게 얘기하면. 근데 왜 이게 전혀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닌 게 우리가 저기 빅뱅에서 스판테니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모델에서 그것을 마치 흉내내는 듯한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처음에 왔을 때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이런 실험이 가능할 것이냐. 물론 이 두 번째 정말 이게 인디펜던트한 거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뭐 레겟 같은 사람 특히 좀 이거에 약간 회의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이 실험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보여준 이 실험이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두 개 서로 이게 독립적으로 생성됐다고 하기엔 약간 애매한 점은 있어요. 더블 웰 포텐셜에서 우리가 두 개를 가둬놓고 애텀을 서로 이제 가둬놓고 두 군데 그걸 쿨다운해서 BC를 만든 거니까 BC에서 이제 양쪽에 모두 컨덴세이트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나니까 이런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앤더슨이 이야기한 그걸 바로 구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계속 다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을 해도 이게 랜덤한 페이지가 생길 텐데 이게 정말 똑같은 조건에서 실행을 하는 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이 랜덤 페이지 쉬프트가 뭐 때문에 이 정말로 스판테니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에 의한 효과냐 구분을 하기가 어렵죠. 아무튼 간에 뭐 그건 좀 디테일한 문제이긴 하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또 다른 측면을 얘기를 하면 그 초전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면 슈퍼컨덕팅 컨덴세이트 생각을 하는 거죠. 두 개의 이제 인디펜던트 소스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정말 인디펜던트 하냐 약간의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두 개가 꼭 인디펜던트 할 필요는 없고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초전도가 이렇게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뭐 여기서 링크가 있고 이렇게 하나 들어온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이제 위크 링크가 있고 또는 터널 정션 위크 링크가 있고 여기에 페이즈가 뭐 phi 2라고 하고요. 이쪽에 phi 1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두 개를 뭐 이게 완전히 꼭 인디펜던트 할 필요는 없어요. 이 경우 이 실험 생각하면 지금 뭐 꼭 저기 두 개 완전히 인디펜던트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위클링크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인디펜던트 하느냐는 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저기 어떤 플럭스를 하나 놓고 그 수직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보드로 나오는 방향으로 플럭스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자, 여기 이제 자, 얘가 이런 스킴에서 뭐 phi 1 마이너스 phi 2는 랜덤이라고 하고 이거 랜덤이고 이 페이지 시프트가 생기는데 이 페이지 시프트는 얘가 이제
그 phi 1 마이너스 phi 2, phi 제로라고 부르죠. 이걸 phi 제로. 요거 말고도 그 저기 또 다른 페이지가 존재를 하죠. 뭐냐면 얘가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데 이 차지하고 그 여기 있는 쿠퍼 페어 차지하고 이 플럭스하고 인터랙션을 하게 될 텐데 그 인터랙션 라그랑지안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C분의 E 스타라고 부르고 R 도트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A는 R의 함수고 E 스타는 여기서 이제 2E가 되겠습니다. 두 개 전화 페어로 다니니까 이건 이제 물론 초전도 이론에서 초전도의 특성이고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걸 phi B라고 부릅시다.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생긴다고 해갖고 phi B라고 부르고 이 익스터널 마그네틱 플럭스에 의한 효과는 우리가 1 over H바 하고 인터랙션 라그랑지안 하고 관계가 있겠죠. 자 이걸 구하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1 over H바 하고 C분의 E 스타 하고 A 도트 dr인데 요건 뭐냐면은 요 우리가 어떤 저기 이 루프를 그리면 되는 거죠. 루프가 아니고 경로를 그리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경로에 해당하는 거죠. C라고 부릅시다. 이 경로를 C라고 하면. 자, 이런 의존성을 갖게 되죠. 우리가 양자역학 이론을 바로 적용을 하면 그 초전도는 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전도차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조셉슨 커런트가 이렇게 흐를 텐데 I0 사인 델타 파이 이게 흐를 텐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을 하는 게 파이 B 값이 마그네틱 플럭스를 바꿔가면은 이 커런트가 이렇게 사이너소이달 오실레이션 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파이를 값을 바꾸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파이 B 요 값이요. 요 값이 지금 플럭스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 분명한데 문제는 얘가 한 바퀴를 돌지 이게 does not form a closed loop. 자, 이게 클로즈 룹을 형성을 해야 마그네틱 플럭스를 한 바퀴 돌아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만 이게 이제 이게 플럭스를 감싸고 돌아야만 얘가 dr이 그 안에 갇힌 마그네틱 플럭스가 되는데 얘는 클로즈 룹을 그리고 있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phi b가 이게 잘 정의된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정의된 양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은 a를 살짝 다른 값으로 바꾸면 이거를 a 더하기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은 뭐 스칼라 펑션의 그라디언트로 주어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게이지를 써도 되잖아요. 다른 게이지를 쓰면 얘가 phi b 프라임이 어떻게 되냐면 h c분의 E 스타하고 인티그랄 a 플러스 그라디언트 람다하고 요거 경로에 대해서 도트 dr 이렇게 될 텐데 첫 번째 항은 여기 a에서는 phi b가 나오고 원래 썼던 게이지 그 다음 새로운 게이지에 의해서 얘가 그라디언트 함수가 있으니까 람다에 우리가 이쪽을 뭐라고 할까요? 이쪽을
이쪽을 무한대라고 이쪽을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부릅시다. 뭐 부르기 나름인데 이렇게 되죠. 이 h바 E 스타 오버 h바 c하고 람다의 무한대에서 람다의 마이너스 무한대. 자, 근데 요 값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람다란 함수가 싱글 밸류드 펑션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 조건이 없고요. 따라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게이지 디펜던트 하다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파이 b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 b 값이 예측이 안 돼요. 자, 이 대목에서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혼동도 하고, 사실 저도 뭐 수년간 혼동을 한 면도 있고, 그 게이지 인베리언스는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파이는 게이지 인베리언트 한 게 확실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파이 제로라고 하는 항이 있고요. 파이 b, 그러니까 이 전체 페이지는 이거는 게이지 인베리언트예요. 게이지 인베리언트 하는 이야기. 이게 되게 미묘한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런 게이지 트랜스포머 이렇게 하는 뿐만 아니라, 요게 뭐하고 같이 하냐면은 사이 웨이브 펑션이 또 이런 익스포넨셜하고 이 페이지 팩터만큼 같이 저기를 하기 때문에 게이지 트랜스포머를 하기 때문에 이 람다라고 하는 스칼라 펑션을 도입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 게이지 인베를 하죠, 당연히. 자, 근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실험을, 이런 어떤 실험을 생각했을 때 이 플럭스를 바꾸면은 이 커런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예측 불가해요. 여전히 파이 b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possible solution this problem,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뭐 1번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마도 이런 종류의 인터페런스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with 두 개의 independent source를 가지고 하는 이런 실험에서 인터페런스 효과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이 표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H+C 그 마그네틱 플럭스에 의존하는 효과가 우리가 벡터 포텐셜로 쓰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자, 이거 말고 다른 가능성은 사실 생각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 첫 번째 것은, 첫 번째에서 우리가 플래그로 만들 실험도 있었고요. 이건 이제 포턴을 가지고 실험을 물론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2BC를 가지고 콜드 애텀을 가지고 실험을 했죠. 사실 이게 결국에는 두 개의 인디펜던트 컨덴세이트 간에 작용하는 그 간섭 현상인데 이죠. 근데 어쨌든 두 파트가 우리가 그냥 글로벌 페이지는 사실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페이지가 잘 정의가 된 그런 컨덴세이트고,
두 개가 만나면은 그 페이지 디퍼런스에 의해서 페이지 시프트가 결정이 되니까 간섭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면 이 실험에 의해서 1번 솔루션은 룰아웃 이런 제외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2번이 남았는데 그 2번은 뭐가 문제냐? 그 결국에는 A가 이제 요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은 얘가 시스템을 제대로 디스크라이브를 하지 못하는 거죠. The phase shift. 자, 이게 그리고 이거는 바로 로컬리티 문제하고 같은 것이라고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이 전하하고 플럭스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그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페이지 시프트가 누적이 되는지를 로컬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렉처 19, 20에서 했던 그 로컬, 소위 말하는 로컬 필드 인터랙션 라그랑지안 있죠? 우리가 이 로컬 필드 인터랙션 라그랑지안을 가지고 아르봄 이펙트를 정확히 예측을 했는데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 뭐 그것만 가지고는 so what이죠. 그렇지만 바로 이 로컬 라그랑지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터랙션 라그랑지안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네. A라고 하는 걸 쓰지 않고 그 필드 모멘텀이 이제 벡터 포텐셜의 역할을 대체를 하는데 요 값은 국소적으로 잘 정의된 값이죠. 필드 모멘텀이니까. 처아지가 내는 일렉트릭 필드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플럭스가 내는 마그네틱 필드 사이에 오버랩에 의해서 주어지는 필드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페이지 시프트를 예측을 하면 파이 역시 똑같은 이제 인터랙션 랑그랑지안을 가지고 우리가 페이지 시프트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은 h바분의 1의 인티그랄 파이 닷 tr 이렇게 될 것이고요. 요거는 아까 우리가 생각한 루프가 아니라 패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이런 간섭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스키매틱하게 이런 간섭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플럭스가 있고 요 페이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우리가 필드 모멘텀이 여기 임의의 위치에서 필드 모멘텀 여기 원점을 아무 데나 잡고 자, 이 필드 모멘텀이 이걸 우리가 R이라고 부르면 자, 경로랑 헷갈리니까 이 색깔을 바꿉시다. 자, 이 필드 모멘텀은 우리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거는 계산한 법은 위에 앞에 강의에서 했고요. E 스타 파이에 2파이 C 분의 하고 1 오버 R을 한 다음에 여기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폴라 코디네이트를 썼을 때 나오는 아즈무살 유닛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로컬라이즈 이게 포인트 그냥 스트링이 된 로컬라이즈 플럭스에 대해서 이렇게 됐고요. 퍼져 있지 않은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이 가능한데 요 파이 b가 1 오버 h 바 하고 h 바 한 다음에 여기 요걸 그대로 쓰면 되니까 2파이 요건 상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분을 우리가 결국에는
하면 되니까요. 결국 이 d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c에 대해서 나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각도를 무한대 각도를 잘 따지면은 이 각도가 결국은 나오게 되는데 요게 뭐냐? 이게 우리가 델타 세타라고 하는 각도인데 요 델타 세타는 요 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 델타 세타가 되고 자, 이 값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h e 스타 파이 하고 h 바스 c 한 다음에 2파이 분의 델타 세타 이렇게 되고요. 요 앞에 팩터는 그 저기 아론 폼 페이지랑 동일하죠. AB 페이지랑 동일하죠. 자,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면 AB 페이지하고 동일한 페이지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이 지오메트리에 상관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파이비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 실험은 된 적이 없는데 이 실험이 된다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 우리가 아론 폼 이펙트를 일으키는 우리가 포텐셜을 가지고 기술해야 된다는 그 아론 폼 이펙트의 로컬리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 실제 구현은 뭐 조셉슨 정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조셉슨. 그래서 여기서 뭐 위클링크를 해갖고 이쪽으로 플로우가 흐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쪽에 이제 노말 메탈을 달아서 조셉슨 혹은 이제 노말 메탈을 달다든지 아니면 이제 노말 메탈 프로브를 단다든지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안드레프 인터페로미터인데 안드레프 인터페로미터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는 뭐 안드레 뭐 디테일한 거는 지금 얘기를 하기가 뭐 약간 전문적인 내용인데 또는 안드레 바운드 스테이트 같은 거를 측정을 해도 됩니다. 자, 이런 실험이 구현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자, 요 실험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관련은 이 로컬리티 문제랑 관계돼서 제 논문에 있고요. 제 논문에 이제 하나는 저널 오브 코리안 피지컬 소사이티 71에 565 2017년 그 다음에 유로 피직스 레터 사실 요거는 다음 논문은 그 QED로 디스크립션 하는 건데 46001 관심 있는 분은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